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문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고려 백제의 그 가요인 정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시가를 보면요. 첫 번째로 내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레자죠. 멀레자. 그다음에 올레자에 멀언자죠. 멀언자. 그러니까 멀리서 온다는 뜻이죠. 레자는 올레자고 원은 멀언자니까 멀리서 온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오랑캐의 투항 장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대원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명주, 이게 이제 명주인데, 이 명주는 일종의 혼인의 노래입니다. 혼인의 노래. 혼인의 노래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자신을 나무에 비유한 노래. 연양 연산부죠. 이것은 자신을 나무에 비유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주 같은 경우는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시가에서는 이제, 이 정읍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죠. 이 정읍은 내용이 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운산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선운산. 이것은 남편 걱정과 그리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선운산이에요. 남편 걱정과 그리움. 이거고요. 그다음에 무등산 같은 경우는 백성의 고달픔. 백성들이 상당히 고달프다. 이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 방등산은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사는 부녀자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지리산이라는 말이 원래 지이산에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가 있는데, 정읍사.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이 있어요. 정읍이라는 게 우물정자에 고읍자거든요. 한자를 보면. 우물정자가 있고, 고읍자. 정읍사 공원이 있고, 정읍사 이제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망부석이 된 여인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시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정읍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이렇게 났죠. 달림이시여 이런 뜻이 뭐뭐이시여 달림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높이곰은 높이 높이 도다샤 돋으십시오 돋아주십시오 떠오르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어기야 머리곰은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 비춰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저제는 시장에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여럿인고요? 계신가요? 이런 뜻인데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Are you in the market? 이런 뜻이죠. Are you in the market?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게 전주시장, 정읍에서 이제 전주까지 떨어져 있죠. 전주시장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정읍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진대랄 드디올세라라고 하는 진대라는 것은 이제 위험,
질퍽한 곳이니까 산적들의 어떤 그런 위협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진대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어느이다 놓곳이라 아무 곳에나 놓곳이라 두고 오십시오. 당신의 물건을 두고 와라 이거죠. 당신의 몸이 더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기야 내가 논데 정글할세라. 이 내가 논데라는 거, 내가 가는데 이 정글할세라라는 것은 리을세라를 이제 우리가 의구형어미라고 그래요. 의구형어미. 의구형어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점글할세라라는 것은 뭐예요?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날이 저물까 두렵다. 그래서 이 내가 논대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것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행상인의 아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 일심동체니까 남편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라는 작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달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남편이 있는 거죠. 남편. 그리고 이렇게 삼각구도가 되는데 이 남편은 이제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아내가 있는 곳에서 남편이 있는 곳은 뭐 어떤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먼 공간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와 달과 이런 어떤 대상의 삼각구도로 쓰여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시가. 그래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이라고 보셨죠. 발할 망자에 남편 무자에 돌석자. 이거하고도 연관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시가에서는 신라의 시가는 첫 번째 동경, 계림부인데 이거는 왕실에 대한 송축을 이야기합니다. 왕실에 대한 송축. 왕실을 송축하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경 또 다른 이것은 태평성대. 자, 그 다음에 이 목주는 효녀의 슬픔. 효녀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주라는 곳이 지금의 어떤 청주에 속해 있는 현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주의 속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라의 혼인의 노래. 신라의 혼인의 노래. 그 다음에 장안성은 국토수복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견대는 부자상봉이죠. 부자가 서로 만나는 거죠. 이것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백제의 유일한 그 현전 가요인 정읍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정읍사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이 정읍사는 수능에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니까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